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양일국 평론가님과 함께 지금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상황, 중동 지역에 지금 불고 있는 전쟁의 지금 어떤 구름들, 암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국 평론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미국이 드디어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란을 폭격한 미국의 어떤 목표, 목적 이런 거 뭐였습니까? 예, 뭐 지난주에 대담에서 이야기한 게 사실은 저도 폭격을 할 거라고 예측은 내놨습니다만 예.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런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기를 좀 바랬던 예. 면이 좀 있는데 크게 보아서 4가지 정도 목적이 있다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란이 약 6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끝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핵 보유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단지 그 핵 관련 시설만 타격을 한 게 아니고 정유 시설을 같이 부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란은 지금 중국에게 석유를 대고 있는 주요 예. 에너지 공급망이죠.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 확보 그것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국내적으로 셰일 원유를 개발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예. 대외적으로는 이른바 그 1대1로를 차단해서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말이 좋아 1대1로지 사실은 중국이 바다를 거치지 않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이제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큰 그림을 지금 중국이 예. 그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이란과 미국은요. 대등한 조건에서 전쟁을 할 그 급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란을 때린 것을 이게 전체적인 중국 포위 전략,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큰 구도에서 봐야만 이 진실된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정부 2기의 대외 전략,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예. 이것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이번 폭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간다. 바꿔 말해 동맹국은 우리가 끝까지 도와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전 세계 그 미국의 자유 우방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벙커버스터 이 신형 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용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GBU-57이라는 최신 벙커버스터가 이번에 이제 그 위력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사막 모래는 한 100m 뚫고 들어가서 터집니다. 예.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한 60m 정도 뚫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번 폭격은 이제 B2가 한 상공 12km 정도에서 떨어뜨렸는데 예. 저 미사일 하나가 13톤이라 그러죠 무게가. 예. 그래서 대단히 무거운 무기니까 뭐 어느 정도 땅에 깊이 들어가겠다고 짐작은 되는데 땅에 일단 진입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땅을 뚫는지가 대회비입니다 저게. 어허. 그래서 저 미사일 벙커버스터를 과시함으로써 특히 우리가 이란 말고도 땅 속에 이런저런 시설을 잘 숨기기로 유명한 나라가 하나 또 있습니다. 북한이죠. 그래서 저 벙커버스터의 그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도 아마 이렇게 큰 목적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B2가 1989년에 첫 운항을 했던 최신의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전투기와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은데 모양은 일단 매의 모양을 베꼈습니다. 네, 그래서 먹이를 찾아 박쥐 날아가는 모양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예. 색깔은 이제 박쥐를 닮았습니다. 근데 네. 옆에서 보면 이제 매가 날아가는 모양을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저 가격이 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거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같은 모양과 크기의 황금보다 비쌉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거를 구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예. 그리고 저게 제대로 스텔스기로 레이더에 안 잡히려면 엄청난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저 B2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작전을 할 때 벙커버스터가 13톤 정도 하는데 B2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폭장량이 한 26톤 정도거든요. 그러면 두 발 싣고 갔다 아주 오더라고요. 억지로 두 발을 실을 수는 있지만 아마 뭐 여유 있는 미국이니까 저 가오리 6기 정도가 한 발씩 싣고 둥실둥실 떠가서 때리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고 아침에 외신을 잡으니까 2개씩 싣고 가서 한 12발, 13발 때리지 않았겠냐 뭐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분화구가 일단 6개가 찍혔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아마 넉넉한 나라니까 아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발씩 또는 두 발씩 싣고 갔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B2가 저게 실제 전쟁 날 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 덩치에 비해서 폭탄을 많이 못 실는 이유가 스텔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지난주에 최대현 선배님 말씀하셨던 그 뭐 죽음의 백조, 예. B1B 랜서 같은 거는 이제 바깥에까지 풀로 때려 실으면 예. 한 50톤 실어지거든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초음속으로 날아다닙니다. 예. B2는 마하 1 이하로 날아요. 빨리 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악몽의 밤이 아니었을까. 저 하하하. B2가 대여섯 대가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예. 야간에 아마 작전했을 테니까 눈에도 안 보이고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공포의 순간이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저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다 가진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이란 공격에 나선 거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데요 이런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보도하고 있는 행태를 좀 보게 되면은 그 양상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갈라지는다 그럴까 미국 편을 드는 쪽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반대편 쪽의 목소리를 좀 크게 보도하는 그런 쪽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소속이 어디인지를 헷갈리거나 망각을 하면 필연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다 존경합니다. 근데 예. 우리가 대한민국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야만 그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예. 제3자가 본다 그러면 뭐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 한 사람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미덕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언론사들이 기계적인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문제를 볼 때 저스티스, 뭐가 예. 정의로운 건지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우리가 적어도 8, 90년대 교육 환경에서는 이게 명확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학교 교단에서 있는 교사들조차도 예.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하면 편향된 수업이 아니냐. 아. 그래서 우리가 국제 문제를 볼 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존 롤즈, 정의론으로 유명한 정의론. 분입니다. 예. 그분이 우리가 저 뭐 공정으로서의 정의 뭐 이런 것만 유명하지만 사실은 국제 정치를 보는 올바른 정의론을 만민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미 90년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사회의 스탠다드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요. 예. 그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국제사회에는 질서 정연한 나라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는 왜 정상적이지 않으냐? 인권 보장이 안 돼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인권 보장이 되는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 예. 인권 보장이 안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 자,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는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가난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다른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권 보장을 못하는 나라. 예. 그걸 이제 burdened country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진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라. 하지만 자립한 이후에는 알아서 살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불량 국가들 가운데 자립할 의지도 없고 인권 탄압을 하면서 거기에 호전성까지 가진 나라, 그걸 이제 불량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정의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인권과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예.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도와주고 또 자국민을 괴롭히는 나라를 제재하고 응징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미국 편 드는 거야? 이건 미국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 보편적 정의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사들이 자유우방의 맹주인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이란을 지금 응징한 상황을 예. 기계적 중립 스탠스로 보도한다.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어허. 이란은 그동안 수많은 인권 탄압을 자행해 왔고 예.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진영이 자국의 안보와 중동 지역의 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이번 공습을 단행했다. 이 정도 스탠스로 가는 게 저는 올바른 언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잠시 후에 자료 한번 보시겠지만은 어떤 신문들은 아예 그냥 이란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헤드라인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중동 이란의 입장을 대변할 것 같은 매체가 이제 알자지라라는 매체인데 저 보면은 뭐 미국이 먼저 이 싸움을 걸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는 위기가 시작됐다.
벌써 이 헤드라인 안에서 주는 뉘앙스는 위기를 키웠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이 있군요. 만들었다는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최대한 선배님 기자 생활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자지라 방송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 멀쩡한 외국 매체들이나 자유진영 매체들까지 저 비슷한 논조로 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 다음 한번 이건 CNN인데 네. 알자지라 방송하고 거의 논조가 비슷하다는데 어허. 제가 좀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CNN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뭐 CNN이면 유명한 매체고 네. 뭐 그 매체가 저렇게 보도하니까 맞는 거 아니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 사회를 보는 정의의 이론, 그 롤즈의 이론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기고 나서 신문을 봐야지. 예. 그 무정견의 상태,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아라는 그런 상태에서 신문을 보면 CNN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문이 아닌가, 믿을 수 없는 신문이 된 것이 CNN은 아닌가. 이미 이제 폭스한테 따라잡혔고요. 예, 지금 예. 폭스가 미국의 주류 언론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름 알려진 저런 신문도 알자지라와 같은 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예. 화면 한번. 이거 요거는 로이터네요. 로이터입니다. 예. 로이터도 말은 좀 긴데 음. 결국은 미국이 가해자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립적인 매체여야 하는데 로이터는 뭐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속을 헷갈리기 충분하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란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어떤 저런 얘기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이건 약간 제목은 괜찮은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봅니다. 기사가. 그 반전 시위대의 목소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도하는 게 맞느냐라고 어허. 저는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아, 반전 시위대군요. 저 시위대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BBC BBC가 도 그나마 예. 전통의 매체고 자유우방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 신문 논조는 미국이 왜 공습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예. 그 전후 사정, 그리고 특히 영국, 독일 같은 자유우방들이 이란을 상대로 더 이상 중동에서 위험한 일을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라, 예. 이런 논평을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충 훑어보고 왔습니다마는 BBC 정도가 그래도 제대로 보도한 것이고 나머지 신문들은 좀 논조가 좀 헷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언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예. 여기서 이제 국내 언론으로 넘어오면 더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어허. 뭐 간단하게 제가 뭐 헤드라인만 따온 거지만 이게 지금 과연 자유우방의 일원으로 한미동맹으로 70여 년간 6.25를 극복하고 성공과 번영을 이룬 나라의 신문이 주목해야 될 속칭 말로 야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그냥 계량으로 좌우를 갖다가 그 어떤 균형을 맞추고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있으면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어느 쪽이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똑같은 분량으로만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계적 중립에 서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건 뭐 저도 기자 생활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 기자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뭐 그런 뭐 변명도 가능하겠지만, 기계적인 중립은 때로 악을 비호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전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세미나장에 나갔는데 예. 어떤 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 반대 입장에 있는 양일국 씨, 북한의 인권 탄압이 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대한민국 남한에도 인권 탄압은 있잖아.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인권 탄압의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계적 중립이죠. 예. 그럼 이건 마치 위암 말기 환자랑 오늘 소화 잠깐 안 되는 위장병 환자를 동급으로 보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기계적인 중립은 자칫 우리가 악을 비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의 장난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결국 기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란 이 전쟁 상황, 이란 폭격 이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정의도 물론 중요하고 하겠지만 정의와 국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인트로에서 최대현 선배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자유우방의 일원이라는 점을 이럴 때일수록 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는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뭐 하겠다. 예. 내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쟁 등 폭력 수단은 반대하지만 이란이 조속히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예.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뭐 이 정도 논평이 나가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듯한 예. 그런 논평이 외교부에서 나간 바도 있고요. 예. 또 나토 회의에 지금 안 나간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락 예. 실장을 이제 보내겠다는 건데 이런 일련의 맥락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 뭐 잦은 어떤 말실수 예. 또는 그 이른바 그 망언이라고 불렸던 그 말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제 우방들 자유 우방들하고 관계를 더 가깝게 해서 좀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풀어야죠. 타이밍인데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깔아놓은 이 나토 회의에 안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국제사회에 나쁜 시그널을 줄 거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처럼 대한민국의 그 적국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기회가 왔구나.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고리가 좀 약해지고 있구나. 어허. 이런 시그널을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럼 아마도 하다못해 간첩이라도 한 명 더 보낼 수 있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흔들기 위한 망설이고 있던 것들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뭐 적당한 명분은 국제관계에서 적당한 구실과 명분은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진들이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위성락 실장이 대신 간다는 거 그 터무니없다. 당연히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뭐 공보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뒤집고 가면 됩니다. 어허. 그리고 뭐 아마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제 국제 무대 경험이 아직 없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는 때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한일 정상회담 때 너무 같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입장에서 볼 때 예. 야 이거 이시바하고 정상회담 때 너무 같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죽창 얘기를 하고 반일 시위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거 너무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안에서요? 예, 지지층들 안에서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철천지 원수가 일본인데. 네네. 그래서 어떤 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왕 일부 지지층의 이반을 감수하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튀었으니까 기왕 시작한 김에 트럼프 대통령 잘 만나고 오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진짜 바람처럼 좀 되어야 될 텐데요. 예, 댓글창에서 엔젤63님 그리고 최명자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미국이 얼마나 이란에 대해서 추가 뭐 공격을 한다든가 이란에 대해서 뭐 레짐 체인지를 시도한다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란을 갖다가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뭐 원래는 마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미가 그래서 메이크 이란 그레이트 어게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이란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까지 벌릴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은 전 세계를 자유진영의 영토를 넓히는 쪽으로 모든 예. 세계 전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란의 레짐 체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다시는 독재 내지는 왕정, 신정 체제로 회귀할 수 없는 안전장치까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핵시설을 부셔놓고 예. 너희 지도자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 알고 있다. 쉬운 작전이다 지금. 근데 내가 살려줄 테니 정상적으로 회담장에 나와갖고 항복을 해라. 지금 그걸 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아마 핵무력화 그리고 뭐 하메인이 그 정권 축출하는 정도 선을 아마 목표로 둘 것 같고 그 뒤에 항구적인 자유국가로 만드는 그것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 좀 밀고 당기고 조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언론들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 일부 언론들이 이란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지도 몰라. 또는 뭐 전 세계 무역에 큰 장애가 생길지도 몰라. 예. 또 거기 한바탕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를 지금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는데 네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나요? 그 저희가 넓은- 폭이 한 10km 정도밖에 안 예. 되는데. 예. 특히 이렇게 밤에 저 B2 폭격기에게 이렇게 당하고 어허. 우리 어디 너 숨어 있는지 알아 이런 정도 상황인데 지금은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의 이란이 전 세계의 그 물동량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차단할 결정을 할 것인가? 만약에 그걸 실행에 옮긴다면요, 예. 추가적인 요인 암살
또 지도자 암살까지 아마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말 B2보다 무시무시한 미제 항공모함 2개가 상시 배회하고 배치가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무리한 봉쇄를 과연 시도할 것인가? 그래서 전쟁의 논리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고 또는 우리 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유우방과 함께 간다. 뭐 좀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나가야 미국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 나토 정상회담에 부르는데 안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외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정부가 국정 총체적인 난맥상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니케이 신문이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깔았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정보가 과연 청와대하고 공유가 안 됐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니, 니케이가 아는 걸 우리 정부가 몰랐나? 알았다면 정말 트럼프가 이렇게 판을 깔고 있는 것을 만약 우리 정부가 알았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G7에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저 나토 헤이그에서 우리 만나기로 한 거다. 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 성급한 보도하는 언론들 조심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미 간 정보 공유나 조율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총체적인 난맥상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토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습니다. 전에 그 지소미아가 폐기되는 그 당일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아니다, 그거 연장한다. 거기 뒤에 미국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은 뭐 공공연한 뭐 비밀인데 더 심하고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빨리 좀 말을 바꿔서 멋지게 날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청기백기님께서 중립외교 외치는 거 참 언제적 얘기냐, 이해할 수 없다 그러시는데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양쪽 진영이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는 그땐 중립외교가 가능하죠. 근데 양쪽 진영이 지금 물어뜯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중립외교하면요, 양쪽에서 다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립외교라는 것도요,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 이제 뭐 좌익 진보 노동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적 어떤 역학상 반미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친미를 했다간 지지 기반이 이반이 예상되니까 이도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궁여지책 비슷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도자의 덕목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훌륭한 지도자는 본인이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당대에는 소나기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도 국가를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맞듣지 않은 면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 그런 예를 제가 뭐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저는 지금 그게 기억이 나요. 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죽은 아베 총리가 진주만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럼 뭐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선조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진주만을 공습했다가 속된 말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핵을 2번 맞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뒤로 하고 지금 당장 한일 협력이 필요하니까, 미일 협력이 필요하니까 가서 고개 숙인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우리 국민들이 아베 총리 많이 미워했지만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 지도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본인 속칭 아베는 자존심이 없고 민족적 자긍심이 없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고개 숙이는 저 모습은 아름답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청기백기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진짜 국제 정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그런 것도 좀 전망해 보면서요, 한국이 이번 미국과 일본의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정의이고 무엇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의 보도인지 한번 좀 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논평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